네. 제가 오늘 읽고 싶은 글은요, 책은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글인데, 오타레스라는 온라인 매거진의 발행인분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우연히 읽은 글인데, 저희가 이제 지하철 투쟁하는 상황과 이제 많이 유사한 점도 있고,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목은 낯선 모습의 킹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고요. 대중들에게 많이 흔히 알려진 그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글이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대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제가 읽을 글은 2편부터 읽을 거고요. 제가 여기 처음인데 혹시 너무 길거나 제가 좀 분량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는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65년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일어난 와치 폭동은 이제는 미국의 하나의 전형이 된 백인 경찰의 흑인 폭행, 흑인 커뮤니티의 분노 폭동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다. 흑인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고, 이를 목격한 흑인들이 항의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시위로 34명이 사망하고 도시 곳곳이 불에 타고 큰 피해가 생겼다. 와치 폭동은 결국 병력까지 진압이 동원된 최악의 폭동이었다. 이 당시 도시가 입은 피해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습격받은 것으로 유명한 92년 폭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상 최대의 규모였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치 폭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일이 흑인들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법이 마련된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흑인들은 그토록 바라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는데 왜 도시를 불태우는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느냐는 궁금증이 생긴다. 미국의 흑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시점에 전국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두고 고마운 줄 모른다 라고 생각한 것은 백인들이었을 뿐 흑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1960년대에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점이었을 뿐 아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희망찬 시대였다. 중산층이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마련한 집의 차고에는 새로 뽑은 차가 있고, 집안에는 TV와 냉장고, 세탁기가 들어오던 시절이다. 지금처럼 부의 편중도 심하지 않아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런 풍요에서 흑인들만은 예외였다. 겉으로는 국민권법으로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듯 보였지만 흑인 위주의 미국 경제는 흑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레드라이닝이라는 관행이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사회학자였던 존 맥나이트는 당시 지역별 빈부격차를 연구하다가 은행마다 걸려있는 도시 지도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흑인들이 밀집된 지역을 표시하는 빨간 선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이 제한되었고, 대출을 해주더라도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내야 했다. 미국의 중산층은 꾸준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만들어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좋은 동네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부의 축적에 중요했는데, 흑인들은 취업 등의 불이익 외에도 이런 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되었다. 미국의 중산층 백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흑인들의 상황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중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상황에서 흑인들의 추가적인 요구는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사회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 성급하게 요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백인들의 생각에 대해 킹 목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버닝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종분리의 날카로운 고통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리라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산업무리가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침없이 폭행해서 죽이고 당신의 형제와 자매를 물에 던져 죽이는 것을 목격했다면, 증오가 가득한 경찰 흑인을 욕하고 발로 차고 죽이는 것을 목격했다면 기다리는 것이 왜 힘든지 이해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 앞으로 세상에서는 평등해질 것이니 참으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의 편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인 중산층을 겨냥한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중도 성향의 백인들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흑인들이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백인 시민평의회나 KKK가 아니라 중도 성향의 백인들이라는 유감스러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보다는 질서를, 정의가 존재하는 긍정적인 평화보다는 긴장이 존재하지 않는 부정적인 평화를 선호하고,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당신의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언제 자유를 가질 수 있는지 일정으로 자기가 정해줄 수 있다고 믿는데, 그들이 가진 시간 개념은 신화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 더 유리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성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기를 갖고 있으면서 완전히 착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좌절감을 줍니다. 미온적인 수용은 노골적인 거부보다 더 당황스럽습니다. 위의 편지는 1963년에 쓴 것이지만 폭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1967년에도 킹 목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폭력은 절대 용인하지 않았지만 폭동은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라는 말로 폭동을 일으키는 흑인들을 이해하는 발언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킹 목사에 대한 미국 중산층 백인들의 이미지는 다시 좋아졌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킹 목사는 그가 인종주의자들에게 맞서 싸우던 킹 목사이지 경제적으로 박탈당한 흑인들의 분노를 이해하는 킹 목사가 아니었다. 그들이 좋아하는 킹 목사는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자본주의에 내재된 불평등의 기제와 흑인들이 받는 경제적 차별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조금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와. 네, 그립니다.